전산회계 1급 제72회 기출문제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틀린 것.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발생한 광고 선전비는 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그냥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맞고,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건가금 맞고,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했을 때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현지 가치와의 차이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문제 2번 매도 가능 증권의 거래로 인해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요즘 매도 가능 증권이 자주 나오네요. 굉장히 범위를 넘쳐서. 자, 세무는 X1년 1월 16일 날 회계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럼 1월 16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100주를 만원에 곱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100만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이 2만원이 합쳐서 현금으로 나간대요. 현금 100만원에다가 2만원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 매매증권과 다르게 매도 가능증권을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은 매도 가능증권에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 단가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100주죠. 나누기 100주로 하면 단가가 취득 단가가 만원이 아니라 1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7일에 50주를 팔아요. 1월 17일자에 매도 가능 증권이 50주가 날아가는데 50주를 곱하기 1200원씩에 곱해서 없애요. 그러면 이게 51만 원이 없어지고 현금으로 받았대죠. 59, 45, 45만 원 받네요. 벌어진 차이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금액은 6만 원. 이렇게 처분 이익이 아니지. 처분 손실 싸게 팔았네요.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비용 손실이 생겼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6만 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원가는 비용 처리하지만 이것 뺀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대원칙에 따라서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때 배열 순서로 옳은 거. 자산은 일단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 중에 첫 번째가 당좌, 재고, 그 다음 이쪽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상품은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 그래서 외상상품, 투자건설. 외상상품, 투자건설, 외상상품, 투자건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기 말의 장부상 재고 금액이 실제 재고 금액보다 크다.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장부상 재고 금액이 크고 실제 재고 금액이 작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장부상 재고가 과대하게 계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커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옳은 거. 매출 총이익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어떻고 매출 총이익이 어떻고 내년에 매출원가가 어떻고 매출 총이익이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일단 전체 구조를 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될 텐데 여기 이제 기초 재고가 있고 상품이라고 보면 단기 매입액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빼기가 기말 재고인데 이 기말 재고가 예를 들어서 실제가 100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장부상 재고가 200으로 이렇게 처리됐다. 이렇게 하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장부상 재고가 크니까 실제 100밖에 없는데 기말 재고를 200이나 남겨놨으니까
이게 뭐가 줄어들겠어요? 매출 원가가 일단 여기서 더하고 뺄 거에 줄어드니까 매출 원가가 과소해집니다. 그럼 이걸 뺀 게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되니까 원가가 작으면 이게 동일하다면 뺀 금액이 작아졌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겠죠. 이렇게. 즉 기말 재고를 과대 계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말 재고는 다음 연도에 이 그림하고 똑같이 가면 이 기초 재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기초 재고가 정상적인 것보다 커졌어. 그러면 이 나머지가 다 동일하다면 매출 원가 여기도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하면 더할 거 똑같고 뺄 거 똑같은데 얘가 커졌으니까 이때는 이제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해지게 돼요. 매출이 똑같은데 매출 원가가 커지면 이제는 매출 총이익이 과소하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단기의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된 게 아니라 과소하게 계상이 됐어요. 틀렸고 차기의 매출 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지 알 수가 없다. 왜 알 수가 없니? 여기 기말 재고는 다음 연도의 기초니까 다음 연도의 매출 원가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단기의 매출 총이익은 과대하게 계상됐네요. 그리고 차기의 매출 총이익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차기의 매출 총이익은 과소하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실제가 100인데 장부상 더 크게 계상이 됐다. 과대 계상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으래요. 수표하고 수입인지는 자산이 아니라 샀을 때 뭐 송호분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만기가 6개월인 약소금은 매출채권이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설정된 보통의 예금은 현금 예금 속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질권이 설정이 돼서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애매하면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 기말 재고 자산의 변동과 관련해서 계정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가장 다른 거. 그 재고를 도난당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감모 손실 처리해야지. 그 다음에 증발, 파손 이런 건 다 감모 손실이고 진부가 됐다는 얘기는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이나 뭐 원재료 등이 가치가 혹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평가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진부하는 촌스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문제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을 모두 선택해라.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에 바짝 붙어서 빼게 되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나 뭐 기타 채권 등에 붙어서 바짝 밑에 붙어서 빼게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밑에 붙어서 빼게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합니다. 모두 다 차감하는 형태의 얘들이 되겠네요. 문제 8번.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무상으로 주식 배정을 받아요. 즉 주식 배당 받았다는 얘기죠.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유 주식 수를 고쳐주시면 돼요. 잊어먹지 말도록 비망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현금 배당 받았을 때가 배당금 수익이고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한다. 즉 수량이 움직이면 취득 단가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